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밥이 한 톨이라도 들어가야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하고 몇 끼만 굶어도 김이 솔솔 윤기가 차르륵 나는 밥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밥 얘기를 많이 하죠. 다음에 밥 한 끼 같이 하자.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밥 살게. 밥은 챙겨 먹었니? 이처럼 밥으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실제로도 밥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혹시 그것 아시나요? 같은 쌀로 밥을 찢더라도 어떤 물로 밥을 하느냐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영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밥물을 쓴다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밥을 할 때마다 이것을 넣기만 해도 항산화 성분이 40배 높아지고 밥맛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요. 밥을 할 때는 꼭 이것을 넣기를 당부합니다.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한 상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산화 성분이란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전자를 잇는 것을 막는 성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로 인해 일어나는 악영향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인체 안의 물질에 접근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 몸은 치명적인 세포 손상을 입어요. 그렇게 점점 몸에 녹이 슬게 됩니다. 이렇듯 활성산소는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를 파괴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치매에 걸리고 각종 암에 걸리거나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체 노화를 앞당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걸 아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번 항산화 식품을 따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밥을 지을 때 이것을 간단히 넣어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흰 쌀밥은 영양소가 풍부한 벼와 눈이 도전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영양소 함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밥을 지을 때 이것만 넣어주더라도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쌀을 보약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밥에 넣어 먹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식품 1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하나, 소주입니다. 밥에 무슨 소주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술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밥을 할 때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시면 항산화 효능이 생기고 깔끔했던 식감도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쌀 100g을 기준으로 현미를 30% 비율로 섞은 뒤에 한 그룹은 순수한 물만 넣어 밥을 하고 한 그룹은 물 100mg과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주를 넣은 현미밥에 총 폴리페놀 함량이 순수한 물로 지은 밥보다 17%나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밥에 알코올을 섞으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서 딱딱한 현미밥의 식감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밥을 할 때 소주를 조금 넣어주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현미의 식감과 영양분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밥에 소주를 넣으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밥을 지을 때 넣게 되는 알코올은 밥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인분 정도의 현미밥을 할 때 소주를 2잔 정도 넣고 조리하면 맛도 좋고 부드러운 현미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비법돌 강황입니다. 카레하면 생각나는 것이 강황인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도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강황의 효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일반 인스턴트 식품 카레만으로는 강황에 함유된 좋은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황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강황 가루를 직접 먹거나 요리를 할 때 넣어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은 생강과의 뿌리식물로 인도에서는 이 강황의 식재료 그 이상의 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강황의 노란색을 내게 하는 색소 성분이에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신경과 뇌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요. 전 세계
65세 기준으로 치매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943개 식품 중에서 강황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2개월간 커큐민 성분을 섭취하도록 하니 40% 이상의 발암물질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항염 작용도 뛰어나서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강황을 밥을 할 때 한 스푼 정도 넣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강황의 항산화 물질인 커큐민 성분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낮을 수 있어요. 밥을 지을 때 강황과 함께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황밥을 드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은 반찬과 함께 섭취하시면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황밥을 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추를 넣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후추는 열을 가하면 독성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발생되므로 강황밥을 하고 난 뒤 먹기 전에 위에 뿌려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황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g 이내이니 참고해주세요. 차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법 셋 보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노인이 빙판에 넘어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져서 안진뱅이가 되었는데 그 부위가 3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날마다 보리죽을 끓여 먹었더니 염증이 가라앉고 뼈가 붙어서 한 달 만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보리의 섬유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터질 때는 보리죽을 먹는다고도 하죠. 이처럼 보리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힘이 강한데요. 특히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 증감,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서 슈퍼물질로도 주목받고 있죠.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매일 6g씩 6주간 섭취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몸무게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보리는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도움을 주어 혈당 개선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를 섞어서 밥을 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보리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법 넷 대추입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대추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맛이 달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보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추는 항산화 효능뿐만 아니라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대추에 함유되어 있는 시타스타놀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혈관 속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급격한 호르몬 변화에 따른 갱년기, 우울증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대추를 칼집을 깊게 넣어 살만 발라 먹기 좋게 썰어서 쌀 위에 올린 후에 밥을 지어보세요. 중국의 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대추를 즐겨 먹었다고 하듯이 우리도 대추밥으로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비법 5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양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요. 착한 지방이라고도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은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주로 혈관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과일로 섭취하는 것보다 오일로 섭취했을 때 무려 7배 더 많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보카도 오일을 밥을 찔 때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4인분 기준으로 밥을 찔 때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비법 6 녹차입니다. 녹차 한 잔에는 비타민C 1000mg에 해당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이는 과일의 10배 최소의 3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면 밥을 지을 때 백미 200g을 기준으로 녹차 분말 3g을 넣었더니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의 성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들인데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이 무려 40배가량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의하면 매일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직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밥을 드셔보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녹차밥은 쌀 1인 분당 녹차가루 3g 정도를 넣어 만들거나 녹차 티백으로 우려낸 녹차물을 이용해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비법 1꼭 흰강낭콩입니다. 흰색 종자의 강낭콩을 흰강낭콩이라 부르는데요. 흰강낭콩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서 미녀의 콩이라고도 부릅니다. 흰강낭콩에는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체내의 탄수화물 흡수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같은 양을 먹어도 흰강낭콩을 함께 섭취하면 체중이 덜 불어나는 이유입니다. 흰강낭콩은 단백질 함량이 우유의 7배이고 식이섬유는 바나나 12배, 칼슘은 새우의 30배로 고영양 식품입니다. 흰강낭콩의 영양성분은 강지수를 천천히 증가시켜 포만감을 높이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파세올라민 성분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의 기능을 억제해서 내장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차단하여 장으로 그대로 배출시켜줍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흡수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여 당뇨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흰강낭콩의 하루 적정량은 30g이고 5시간 이상 불렸다가 밥을 지으시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비법 8비트입니다. 비트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요. 비트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토마토의 7배라고 하니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항암 작용을 하는 색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먹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비트는 하루에 1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고 생비트는 알칼로이드라는 미량의 독성이 있어서 면역이 낮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섭취 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익혀 먹었을 때 독성이 사라지고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비트밥은 3인분 기준으로 주먹 크기 정도의 비트를 작은 깍두기 크기로 썰거나 얇게 썰어 올린 뒤 같이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비트밥을 드셔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트에 있는 많은 양의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과잉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법 9 탄산수입니다. 햅쌀이 나오게 되면 묵은 쌀이 남아서 처치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묵은 쌀로 밥을 할 때 탄산수를 넣으면 탄산수의 탄산 성분이 쌀알 속으로 침투하여 밥알에 윤기가 흐르고 식감이 좋아집니다. 탄산수에는 물이 없는 철분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밥물로 쓰게 되면 맛과 영양소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밥을 한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보통은 밥이 누렇게 변하는데 탄산수를 넣고 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완됩니다. 다만 탄산수로 밥을 지을 경우 평소에 넣는 물의 양보다 20% 더 넣어야 하고 탄산수를 넣을 때 거품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구워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묵은 쌀의 냄새는 밥을 불릴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쌀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걸 돕기 때문에 냄새가 없는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어요. 비법 10번째 귀리입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쌀보다 10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귀에 있는 리그난과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함께 암 예방에도 좋고 베타글루칸 성분은 암세포의 형성을 막아주고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다이어트나 면역력 증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죠. 귀리를 밥에 넣을 때에는 충분히 물에 불린 후에 밥 양이 30% 정도를
섞어서 넣어주세요. 비법 11. 우엉입니다. 우엉은 우엉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엉은 케르세틴과 페놀산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많아 피부 미용에 좋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잘라서 함께 밥을 짓는 게 좋습니다. 밥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서도 건강을 높여주는 비법 잘 보셨나요?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조금의 노력만 더하면 맛과 건강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약입니다. 다만 음식은 딱 한 번 먹고 바로 치료가 되는 그런 특효약이 아니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 같은 약이죠. 그 중에서도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주위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꿈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